이거는 5도 석판화 인쇄예요. 검정, 회색, 빨강, 오렌지, 노랑 이렇게 5가지요. 그리고 이제 미디엄은 석판화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대리석 돌판이거든요. 돌판에 그려서 정말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찍었는데 모든 것을 돌판으로 찍은 것은 아니고 한 2장면만 이 석판으로 찍고 나머지들은 이제 알루미늄 판을 사용해서 찍었습니다. 이제 석판은 평판인데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의 이제 아라비검을 이용해서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찍어내는 평판화예요. 이제 애칭처럼 어떤 파여 있는 부분에 잉크가 스며들어서 그걸 큰 압력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면에 이제 물과 그 잉크의 그 유성 잉크의 반발을 이용해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드로잉적인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색연필로 그린 그대로 거의 나오는 느낌이 납니다. 또 색연필과 다른 점은 또 유성 잉크로 찍어내기 때문에 또 독특한 입자 같은 것이 있어요. 또 드로잉과 유사하게 찍혀내지만 드로잉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 돌판에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에 기름기가 있어서 손을 직접 대고 그리지를 못해요. 항상 뭐를 대고 그려야 되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침도 튀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돌판은 아니고 알루미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지금 이 오렌지 그린 이 손 장면은 블랙이고요. 그리고 오렌지하고 이거는 4도 인쇄네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또 한 장 그리고 또 4도 인쇄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3도 인쇄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5도 다색 석판화는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색깔을 이제 하나씩 올리는데요. 한 색깔을 올리고 바로 찍을 수가 없어요. 한 2주 정도 잉크가 말라야 그 다음 색깔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회색을 찍고 그 다음에 오렌지를 찍고 옐로우를 찍고 마지막에 이제 이 블랙 그림판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한 2달, 이제 사고가 안 난다는 과정에 한 2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화가 끝나면 이제 팝업이라는 또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있었는데, 팝업의 저기는 굉장히 저는 이제 단순한 걸 원했어요. 단순해야 되고, 그 일러스트레이션과 조화가 돼야 되고, 또 제작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팝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굉장히 다른 화려한 팝업에 비해서 엄청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 그림과 어울리면서 심플하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재패니즈 오리가미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참조를 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캐릭터를 이제 구축하는데요. 이 어린이 책은 사실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이제
짧은 플롯을 얼마나 이제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냐의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그 임금님과 요리사, 고양이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예, 이 임금님은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남들에게는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좀 특이한 이제 취향을 가진 감각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요리사에게는 직장 상사겠죠. 굉장히 까다로운. 그리고 이제 요리사는 자신의 임무에 늘 충실하고자 하지만 항상 뭔가 이제 질책을 받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동물로 고양이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도 고양이를 키우긴 하지만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미식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아지를 쓰지 않고, 저는 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쓰지 않고 고양이를 쓴 이유는 이제 고양이가 굉장히 미식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존재, 또 변수도 되고 사고, 어떤 그거의 메타포로 쓰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임금님과 고양이가 있고, 그 모델이 됐던 우리 집 막내 고양이예요. 우리 볼트라고. 임금님의 고양이랑 닮았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작업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창작의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로, 저는 이 원 서클이라는 어떤 포인트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자료를 찾으면서 가다가 어떤 자기 얘기를 찾던, 아니면 어떤 자기 이야기가 자기한테 와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막 자료를 찾던, 그 과정은 뭐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어쨌든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관심 있는 지점에 가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제가 이렇게 타르트의 맛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과정을 좀 보니까 이제 이 타르트의 맛이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맛을 시각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맛을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태로, 추상적인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었거든요. 그 맛을 만질 수도 있게. 그래서 직접 해피고 적고 하면서 만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르트의 맛하고, 제가 이제 그 하이드나 있잖아요. 이것들 또 요런 이제 또 책들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책들, 내 세계가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타르트의 맛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임금님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맛을 어쨌든 손에 그 어떤 형태로 느끼는 공감각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뭐 그런 감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맛을 뭐 짠맛, 단맛 뭐 그 정도로 이제 느끼는데, 신맛.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지닌 이 감각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여러 가지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감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각이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또 그런 감각을 소중히 하면 할수록 그 감각이
우리 삶에 되게 풍부한 색채를 더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임금님이 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타르트의 맛을 보게 되는데, 이 책은 그 순간, 그 맛을 보는 그 순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모멘트를, 어떤 짧은 어떤 한순간을 다루고 있는 그 책인데, 그 순간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 자기가 가진 그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감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작가님, 질문이. 네. 작가님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나 아니면 해놓고 제일 급족하셨던 장면, 아니면 뭔가 잘못돼서 다시 여러 번 하셨던 장면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고도 없었나요? 힘들었던 장면이요? 석방화 작업 중에 사고. 예, 사고도, 이거는 석반화 작업은 정말 이게 판화 중에 가장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뭐 매일 비일비재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판화실을 이제 나가면서 오늘은 무사히 이 장면을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건 많아서 하나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루를 나가서 그 날을 망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마르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만약에 판이 망가지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달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3번인가 판을 망쳐가지고, 그러니까 동판 같은 경우는 판을 망치는 경우는 없거든요. 판을 굉장히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잉킹하는 과정에서 뭐 잉킹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판화는 사실 잉킹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채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 잉크를 덜 남길 거냐, 뭐 싹 지울 거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서 잘 나오고 말고의 차이인데, 이 석판화는 이 그림이 판이 이제 뭉개지면 다시 찍기가 힘들어요.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달 걸려서 그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석판화 크레용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용이 굉장히 조금 물러요. 그래서 이걸 얇게 깎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는 시간보다 이거를 얇게 깎는 시간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찍다가 이제 포기를 한 게 뭐냐면, 너무 끊는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필을 계속 깎아야 되고 하니까 안 그리는 장면이 너무 많고, 이제 그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서 다 끊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그 과정이 귀찮아서 제가 찍지를 않았고, 이게 기록을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기록을 많이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아까 그 작업 과정, 그 학교 때 레포트 써놓고 그때 이후로 보지는 않았는데, 다시 이거를 타르트의 맛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때 그 리서치했던 과정이 이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안 했다면 저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은 안 해놨을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해서 많이 빼긴 했는데, 그리고 뭐 이 판화하는 과정이나 여러 과정들이 이제 없는 이유가,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많이 안 남겨놨는데 그게 조금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판화하는 과정도 많이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판화시 가면 힘들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안 찍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냥 그거의 기록이에요. 이 책의 모든 것이 사실 뭐 저는 책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원화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뭐 가장 마지막 파이널 그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요번에 이 타르트의 맛이 인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렌지 별색이라, 여기서 이 오렌지를 오렌지색이 인쇄로는 출판 인쇄로는 이런 잘 안 나오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오렌지하고 무슨 색이 잘 안 나오죠? 녹색인가? 뭐 이런 몇 가지 색이 잘 안 나온다고, 탁하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렌지 별색을 다시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분판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렌지 별색만 따로 또 작업을 했어요. 따로 작업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나오는데 더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인쇄가 예쁘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꼭 직접 사서 한번 이거 색깔 되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작가님 그러면 그렇게 속판화가 어렵고 예.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그걸 선택하신 거죠? 사실 석판화, 이제 제가 맨 처음에는 그 하이드와나를 동판으로 했잖아요. 애칭으로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하이드와나는 그때 학교에서 그 석사과정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다시 판화를 다시 또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싶고, 애칭도 더 작업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석판화는 이제 제가 1920년대, 30년대 출판물들을 보면 이 석판화로 한 그림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작업들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때는 진짜로 이 석판화로 책을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는 조금 간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래픽적이고, 러시아 그림책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그림책, 그런 디자인의 어떤 전통들이 있어서 그런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석판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리시치키나 이런 러시안 다다 이런 사람들도 석판화 같은 걸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에 굉장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쓴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거를 다 지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석판화로 된 책은 거의 요즘은 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진짜 손으로 찍은 이런 석판화로 한 작업들을 생각보다 저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봐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타르트의 맛 보실 때 그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석판화가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이게 왜 색연필로 한 드로잉과는 약간 요런 것 때문에 다른 거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색연필로 한 드로잉처럼 보이지만 이게 찍히면서 이 입자가 약간 어떤 입자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색연필과 돌판에서 주는 드로잉 할 때 생기는 그 텍스처가 있어요. 그게 여기 찍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종이에 드로잉한 거랑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텍스처를 또 이제 보기 힘드니까 한번 이런 거 보면서 석판화 텍스처가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묘하게 이런 게 이렇게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색감의 옛날 그런 러시안 다다의 그런 색감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도 주지만 그런 석판화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 답이 됐나요? 예.
네. 예. 그리고 하이드와나도 그렇고 타르트의 맛도 그렇고 형태가 멋지고 독특한데 일반적인 형태의 그림책 작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형태가 제 이야기가 조금 더 형태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이 형태 자체로도 이런 내러티브를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적인 이거 그냥 우리가 넘기는 흔히 보는 걸 이거 코덱스 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로드첸코의 그 디자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책도 이야기가 맞다면 이야기가 이런 형식에 어울리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이한 형태를 위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와 조금 더 이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형태가 뭘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거죠. 아까 제가 영화와의 장르 비교를 장황하게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장르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비교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화라는 장르가 주는 매력, 제가 뭐 얘기했지만 진짜 극장에서 볼 때 여러 사람과 볼 때 어떤 그런 매력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공포 영화 같은 거 옆에 사람이 이제 비명 지르면 같이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가 말하는 시네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관객과의 상호작용, 릴레이션 그런 건데 이런 이제 책도 그런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이런 물성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만지고 이렇게 이 종이가 냄새가 나잖아요. 잉크에서도.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책들은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저 어렸을 때 소설책 이렇게 하면 냄새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그 냄새가 뭔지 누군 치즈 냄새 약간 꾸리꾸리한 치즈 냄새 같다고 저는 그 냄새도 되게 좋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나 원화를 이렇게 찍으면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텍스처. 그리고 제가 책을 이거 하이드와 나도 만들 때 그 파나지와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텍스처를 고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또 하이드와 나랑 텍스처가 달라요. 이 인쇄 종이지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그림책의 매력이 아닐까. 진짜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읽고 상상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보면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이 책이 주는 매력? 이렇게 만져서 가질 수 있는 매력? 근데 요즘은 영상 시대잖아요. 영상과 뭐 이야기만 한다고 영상으로 쭉 보여주면 되는 사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직접 만져서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이 아날로그의 매력, 아날로그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가 궁금해지는. 다음에 정말 재밌는 얘기가 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책도 다음에는 이제 조금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되게 재밌는 많은 얘기들을 조금 더 빨리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정말 좋은 책, 아름다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책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